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빛나는 외모, 간지나는 수트발, 귀가 번쩍 뜨이는 말발, 이건 진짜 그냥 넘사벽.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빛나도 되는 거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게 진짜 가능한 거야.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소신, 공공선만 추구하는 그만의 정치 철학, 상대를 제압하는 촌철살인, 그는 멈추지 않고 달린다. 거짓을 밝혀내는 냉철한 시선, 진실은 그의 눈빛 속에 살아. 세상이 기다린 리더의 이름, 태양처럼 우리를 이끈다. 안녕하세요. 호꺼신의 뉴스 리뷰 시간입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인 부산일보 소식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지역 정가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최근에 그러니까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인의 이 지역구죠 사을 청년 당원들 일부를 모아놓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본인의 당적이나 그러니까 정확한 멘트는 알려지는 수준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민주당을 가더라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적을 잃게 되거나 당적이 바뀌게 되더라도 나를 도우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 청년 당원들을 상대로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국힘 청년 당원들을 모아놓은 그렇죠. 상태에서 나랑 같이 갈 놈이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낙 민주당 내에서도 조경태 의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심하기 때문에 높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 경우의 수는 뭐냐? 딱 한 가지 남았죠. 독자 노선입니다. 무소속으로 뛰는 거죠. 아, 무소속. 네,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연장을 통해서 지역구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내륙선을 한 배경에는 이 지하철 노선 연장이 있는데 4대선 개통. 네. 그래서 징계 이후에 조경태 의원의 행보를 보여오면 지역 밀착으로 약간 노선을 바뀐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제 SNS에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리액션 없이 국회 입법조사처 활용 1위 의원 그리고 수해 지역도 방문하고 장림동 주민 감사패 수여 사실을 잇따라 게재하면서 지역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아마도 독자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게 3당 합당 이후에 부산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가 승리한 사례는 이제 18대 총선 당시에 이제 친박 연대랑 그리고 이번에 장제원 또 의원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북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한동훈 의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최근 지역구 행보를 둘러싼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조경태 의원이 징계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역구 청년 당원들에게 만약 당적이 바뀌더라도 나와 함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정치인에게 지역구 당원들의 민심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을 둘러싸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이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경태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행 역시 결코 간단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경태 의원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정치적 선택을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미 지역구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인하고 당적이 바뀌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말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경태 의원이 실제 탈당이나 당적 변경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작은 발언 하나, 지역구에서의 움직임 하나가 향후 큰 변화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조경태 의원은 현재 당적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앞으로 지역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에 이어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려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현중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 왜 이렇게 정말 이 집착할까? 제가 그래서 조금 이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요. 지금 소위 일각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에 권영진 의원 지금 징계받은 데 있잖아요. 오. 거기를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번에 당협위원장 그거 할 때 본인이 나가서 투표를 한번 선출해 뽑히고 싶다. 또 김민수는 지금 부산에 내려가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제 거기서 지금 5분에 징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침발라 놨대요? 네, 침발라 놔서. 그리고 양양자는요. 네. 이번에 이제 이원모 위원장이 용인. 예, 용인 네. 그 갑이죠. 예. 예, 거기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당협위원장을 그만뒀어요. 이제 거기 가려고 뽑히려고. 그러니까 동의한 이유가 보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나를 따라두는 사람들한테 자리 한 자리씩 주고 싶다. 사실 현역 의원들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보면 특히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다 동의하는 걸 보면 이제 이번에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서 당협위원장 하겠다. 딱 그 모양이더라고요. 최근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히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절차를 넘어 특정 인사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선점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결과입니다. 일부에서는 대구, 부산, 용인과 같은 주요 지역에 특정 인사들이 자리를 잡기 위한 이른바 사당화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당협위원장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역 당원들과 함께 당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재선출 과정 역시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누가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향후 공천 경쟁과 당내 세력 구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선출이 정말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인사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면 과정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민수를 조경태 의원 지역구 주민들이 받아줄까요? 저는 장동영 일당들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공천 장사 고성국에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